가죽 작품을 만들 때 처음 시작하는 형제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형지란 가죽의 실물본하고 똑같은 크기로 플라스틱판이나 두꺼운 도화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형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형지 만들기를 같이 해볼까요? 형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물 도안을 준비해 주세요. 실물 도안을 보시면 단추가 들어갈 자리, 그 다음에 리벳이 들어갈 자들이 전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사이즈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저는 키홀더를 예를 들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단추 들어갈 자리, 그 다음에 정확한 거는 또 펀치 뚫을 자리에 사이즈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물하고 똑같이 내가 만들 작품하고 똑같이 만약에 여기도 5mm 펀치를 사용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5mm 펀치를 사용해서 뚫어주시고 메모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도안이 준비되셨으면 뒷면에 풀을 이용해서 두꺼운 도화지에 붙이겠습니다. 저희가 형지를 사용해서 가죽에 재단을 하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가죽에 직접 재단을 하시다 보면 뭐 자도 올리고 문진도 올리고 여러 가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가죽에 흠집이 날 수가 있어요. 가죽 같은 경우에는 한번 흠집이 나면 염색을 할 때 그 흠집이 그대로 다 표시가 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죽의 흠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형지를 사용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죽의 사용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형지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재단을 하기 때문에 형지를 사용하시면 가죽의 사용량도 최소화가 되고 흠집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꺼운 도화지에 잘 붙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잘라 보겠습니다. 자를 때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보면 그어져 있는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의 바깥쪽에서 자르지 마시고 반드시 안쪽에서. 선의 바깥쪽에서 자르시면 그만큼 실물 사이즈보다 커지기 때문에 정확히 안쪽에서 잘라주세요. 직선 부분은 되도록이면 가위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칼과 자를 사용해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 자르셨으면 펀치 뚫을 자리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미리수 확인하시고 똑같이 뚫어주세요. 2mm 펀치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형지를 만들어 주세요. 실물 도안을 두꺼운 도화지에 붙인 후 사이즈에 맞게 자른 후의 모습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5mm 펀치, 2mm 펀치, 3mm 펀치라고 쓰여 있는 게 보이시죠? 각각의 사이즈에 맞게 꼭 뚫어 주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이 사이즈에 맞게 부속 철물이 달릴 텐데요. 사이즈를 뭐 둘이 바꿔버리거나 그러면 부속 철물 자체가 너무 헐겁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꽉 끼어서 들어가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사이즈에 맞추어서 구멍을 뚫어 주시는 게 좋아요. 두꺼운 도화지를 이용한 종이 형지를 만드셨으면 바로 플라스틱 형지를 만들어 볼 텐데요. 저희가 플라스틱 형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유는요. 두꺼운 도화지 같은 경우에는 두세 번을 쓰시면 여기가 끝이 마모가 돼요. 그래서 사이즈 변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 형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사용하실 경우에는 종이 형지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플라스틱 형지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종이 형지를 위에다 대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무거운 거 같은 게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문진이 있으면 문진을 올리셔도 되고요. 문진 같은 거 없으면 집에 그냥 무거운 거 있잖아요. 아무거나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치 잘 잡으셔서 좀 아껴가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려볼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볼펜은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요. 유성펜, 네임펜 있죠? 유성펜을 사용해서 그려줄게요. 대고 그리시면 돼요. 아, 근데 지금, 근데 왜 실물본을 바로 이용해서 그리면 되지? 두꺼운 도화지를 또 그린 다음에 번거롭게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물본 자체 종이가 얇기 때문에 대고 그릴 때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꺼운 종이로 만든 형지를 이용해서 플라스틱 형지를 만드시는 겁니다. 반드시 구멍 위치도 표시해 주시고요. 보시면 지금 하나를 그려 놓은 게 화면상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하나를 그렸고요. 나머지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손을 이용하셔서 움직이지 않게 잡고 그려주세요. 도안이 큰 경우에는 뭐 무거운 거나 문진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작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손으로 꼭 움직이지 않게 자꾸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르는 방법은 종이 형지를 만들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거고요. 반드시 라인의 안쪽에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우선 크니까 적당한 사이즈대로 먼저 하나, 급하게 한 번에 팍 자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자, 이 경우에도 직선 부분은 가위보다는 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곡선 부분의 경우에는요, 칼보다는 가위가 훨씬 편리하시고요. 플라스틱 판 자체가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한두 개만 만들고 그만두실 것 같으면 굳이 플라스틱 형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종이 형지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사이즈에 맞게 다 자르셨으면은요, 펀치를 이용하셔서 미리수 확인하시고 표시된 위치에 뚫어주시면 됩니다. 2mm 펀치를 표시된 위치에 뚫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요. 여러 번에 톡톡톡 이렇게 해주세요. 한 번에 너무 세게 치시면 플라스틱 판이기 때문에 깨질 수가 있거든요. 위치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저희가 그 실물본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도화지에 붙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사이즈가 다 표시되어 있고 얘가 어떤 작품을 만들기 위한 건지 다 써 있어요. 자, 근데 플라스틱 판에는 종이를 붙인 게 아니기 때문에 써 있지 않아서 반드시 써주세요. 그러셔야 다음번에 사용하실 때 아, 얘가 뭐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펀치 사이즈 써주시고 얘가 뭐다. 키월도고 키월도의 안쪽이다. 뭐 그래서 안쪽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두시면 다음번에 재사용하실 때 막 돌아다니거나 잊어버리시더라도 얘는 뭐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개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쳐주세요. 천천히 쳐주셔야지 한 번에 팍 치시면 플라스틱 판이라 깨질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톡톡톡 쳐주시면 됩니다. 위치 잡으시고 펀치를 뚫으실 때는 반드시 사이즈에 맞게 뚫는지 확인하시고 뚫어주시고요.
종이 형지와 플라스틱 형지가 완성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두 개 형지 다에 펀치 구멍 다 뚫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가 써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작품에 따라서 좌우가 바뀌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키홀더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지금 겉단추가 오른쪽에 가게 지금 형지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얘를 뒤집어서 해버리면 단추 위치가 바뀌겠죠. 그래서 글씨를 가지고 내가 이게 어느 쪽이구나 라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다가 글씨 써주시고요. 플라스틱 형지 같은 경우에도 글씨가 써져 있는 위치를 보시면 얘가 앞이다 겉이다 이게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글씨가 거꾸로 되어 있으면 이게 잘못된 거니까 항상 글씨를 앞으로 놓고 재단을 하시면 좌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